오늘은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 거여마천 뉴타운에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이 있어서 나와봤습니다. 이 거여마천 뉴타운은요, 역사가 굉장히 좀 깊죠. 이게 시작된 지가 2005년이에요. 벌써 20년이에요. 와.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경기가 또 안 좋기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속도를 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은 이미 아파트로 변모해서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구역들도요,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주를 하고 철거 준비한 곳도 있고 사업 시행이 인가난 것도 있고 각각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4년, 5년 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하나씩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여기가 완전히 바뀌겠죠? 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내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몇 년 후에 이 송파구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거여마천 뉴타운이 물론 이제 송파구 내에서도 강남의 주요지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은 가성비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뭐 미성 크로바나 진주 아파트였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못하죠. 잠실 5구역이어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여마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재개발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자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점프할 수 있는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97 대출 규제 때문에 단기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확연하게 차익이 나는 이런 물건에 눈을 돌려보셔도 괜찮죠. 이 거여마천 뉴타운은요, 굉장히 큽니다. 100만 제곱미터예요.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죠. 네. 이 거여마천 뉴타운 중에서도 9개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 오늘 물건이 있는 것은 마천 상구역입니다. 이 마천 상구역은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24년 5월에 건축 심의를 듣겠습니다. 오. 그리고 작년 11월 시공사 선정이 됐어요. GS 건설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 다음에 관처되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잖아요. 조만간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개발 물건 볼 때는요,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사업성이요. 사업성도 있고요.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입주권이 나오는지도 중요하고요. 입지랑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재개발 물건 볼 때 강 PD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우리 다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지금의 어떤 입지나 지금의 인프라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아파트. 아파트로 바뀌죠. 그래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입지가 어때요? 송파구죠. 네. 송파구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 5호선이 들어와요. 네. 마천역. 물론 5호선 종착역이에요. 끝자리이긴 하지만 강남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도심권 가는데도 40분, 여의도는 한 50분 정도 걸려요. 나름 서울 일자리 가는데 편하죠. 1시간 안에는 다 갑니다. 네. 근데 이 아무래도 강남 가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강남 일자리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입지로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인프라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주변에 그냥 빌라라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는 건요, 유동 인구가 생기고요, 상권이 발달되고요, 학군이 생기고요, 학원가도 생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는 거죠. 이 거여마천 뉴타운의 크기가 100만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9개 구역이 합하면요 16,000세대입니다. 16,000요? 네, 16,000세대면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죠. 올파포가 만세대 아닌가요? 그는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 네, 와.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게 거여마천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위례 신도시까지 붙어 있어서 이 엄청난 인프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원래 거여마천이요 발동네이기도 하고요 판자촌이었어요. 한참 서울에 도심 개발할 때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쫓기듯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막 살 집이 없으니까 판자촌처럼 집 짓고 살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 굉장히 구축 단독주택 붉은색이 기본이죠. 막 무너져가는 담벼락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물건도 조금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이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죠. 올해 사업 시행에 인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2주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 어쨌든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실입주 할 수도 있고요. 네. 임차를 맞춰야 될 수도 있으니 사람이 살만한 집인지는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쵸. 가보시죠.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다 했고요. 마천역에서 지금 걸어오니까 한 5분 거리 돼요. 네, 가깝네요. 그리고 보시면 거의 평지죠? 네.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지어졌는데 단지형 빌라인 것 같긴 하는데 각각의 집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 물건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어서 많이 보던 분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장 오신 거예요? 네, 임자 왔습니다. 임장이요? 공매 물건 나온 거 알고요? 네. 그거 찍으러 오신 거 아니시죠? 이거 찍으러 왔는데? 마이크 빼드려야죠. 마이크. 바로 이렇게. 물건은 어떻게 찾았어요? 요즘에 또 규제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규제 범위 내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물건 같아가지고 소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 공매에 나서 우리 경쟁도 또 피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물건? 조사해봐야죠. 부동산은 아직 안 들렸죠. 네. 그러면 제가 물건을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 부동산 가서 시세 한번 조사하시고 저랑 얘기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호준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더 좋은 물건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물건을 보셨다라고 하니까 네. 호준쌤 온 김에 시세 조사를 보내볼게요. 저는 시세 조사를 반대로 하고 왔어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희 호준쌤을 좀 만나긴 했는데 잘 됐죠? 네. 시세조사 보내버렸습니다. 갔다 와서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물건 보면 좀 오래되어 보이죠? 네. 언제 지어졌을까요? 그래도 한 15년 됐을 것 같은데요. 더 됐습니다. 2004년도에 지어졌어요. 21년 된 물건이죠? 네. 2004년 물건이니까 우리 입주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요하잖아요. 권리 산정. 맞아, 권리 산정 기준을 봐야겠죠? 네.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 지어진 것 같아요? 네. 21년 21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요? 요즘 신석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 정도 연식됐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졌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쵸. 권리 산정 기준일이 대부분 최근이니까. 네. 근데 오늘은 어떤 물건이에요? 신석통합기획 물건도 아니고 모아타운 물건도 아니고요. 원래 뉴타운으로 진행하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진행한 물건인 거예요.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일도 최근이 아니라 옛날인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 찾아보니까 2006년 10월 19일인 거예요. 만약에 2007년도에 지어진 물건이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입주권 못 받죠. 안 나오는 거죠. 다행히 200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재개발은 진짜 잘 봐야겠네요. 네, 뉴타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시면 최근 2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하나도 없죠. 네.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주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오래된 구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어떤 물건인지 공매 정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좀 살펴볼게요. 갑자기 아는 얼굴이 등장을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오늘 물건은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자,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권은 7.2평, 건물 면적은 12.5평이고요. 함정 가격은 6억 4,3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회차는요. 6,430만 원까지 떨어져요. 6,430만 원에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처음 입찰을 하는 물건이에요. 아직 제3명세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3명세서 언제 올라와요? 일주일. 맞아. 최초 매각일 일주일 전에 올라오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건물 등기를 보니까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서도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이 집에 점유하고 있고요. 다른 점유자는 없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 있을 일은 99% 없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1% 언제 확인해야 돼요? 제3명세서. 맞아요. 제3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미리 온 거예요. 층 말씀하셨죠? 층은요 1층이에요. 101호. 1층이에요? 네. 근데 101호라고 하면 빌레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상도동처럼 막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일단은 빌라를 보시면 몇 개 층으로 돼 있어요. 1층 포함해서. 4개 층? 네. 그래서 주택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추측하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 봐야 되죠? 네. 건축물 대장상에 뭐여야 돼요? 주택. 주택이어야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쵸. 오늘 물건은 아쉽게도 왜요? 근생이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죠. 해당 층에는 101호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에 일부 주차장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막지는 않았어요. 몇 세대죠? 확인해 볼게요. 지금 6개 세대거든요. 네. 주차 몇 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우선은 4대 가능하고요. 옆집이랑 같이 쓰는 공간이긴 하지만요. 잘하면 2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6대, 세대당 1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네. 여차 요 앞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6대, 7대까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없죠. 이렇게도 되면 되잖아요. 예. 전혀 문제 없죠. 네. 분명 1층이어서 단점이 있긴 하네요. 창이 어디 있어요? 창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창이 있습니다. 발코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있네요. 오. 자, 창을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거실이 빠진 것 같아요. 아, 다만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발코니가 있는 거죠. 아. 네, 샤시는 안 바꾼 지 꽤 오래된 것 같죠? 네. 향은요, 남서향이에요, 남서향. 괜찮은데요? 그래도 앞에 건물들이 엄청 높지 않아서 일정 빛은 받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오다 보니까 기세 방향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남쪽이 이쪽이니까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층이지만 빛은 그래도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조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 봐서는 안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방송상에 올라가면 또 이슈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일단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발코니인데 짐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부까지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 수는 있죠. 네. 또 마찬역에서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뭐 주차도 가능하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충분히 세입자는 맞출 수 있어요. 1층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빌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집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집 있죠. 근데 단점은 있겠네요.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끄럽게. 네, 소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나름 깔끔한 것 같아요. 청소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호, 101호. 아무래도 뭐 101호랑 201호 구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거미줄이 좀 쳐져 있긴 한데 그래도 깔끔합니다. 아, 옥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예요. 옛날 집들이 이래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호실을 한 개로 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증축해서 지금은 양성화됐지만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101호지만 옥상은 꿈도 못 꾼다. 아, 그래서 화분이 많았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래되긴 했지만 몇 년만 우리 참으면 오래된 빌라가 아니라 송파구에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임차 맞추면 되죠. 내부 일부분 좀 수리해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장점이 뭐냐면요. 산이 하나 보이죠? 네. 저희가 남한산이에요. 남한산성이 있어요. 가깝네요. 그래서 심심하다 싶으시면 여기로 올라가면 뭐에 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입구가 있으니까 두부도 팔고 전도 팔고 도토리묵도 팔고 하죠. 네. 아유, 먹거리 되게 많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럼 가볼까요? 어쨌든 우리 시세 조사한 거 가지고 오늘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호준쌤께 전화해야겠네요. 네, 보준쌤을 좀 기다려 보시고 우리 또 부동산을 좀 들려볼까요? 네. 들려보시죠. 아, 보준쌤이 굉장히 좀 꼼꼼히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네요. 언제쯤 올까요? 지금 오네요. 좀 어떻게 부동산 좀 돌고 오셨어요? 아, 들고 왔습니다. 물건이 좀 있던가요?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네. 아, 마이크 차고요. 숨 한번 좀 쉬시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물건이 없다고 했나요? 아예 없진 않지만 네. 지금 현재 공매가로 나온 그 가격대의 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매물들은 뭐가 있어요? 구축으로다가 이루어진 동네잖아요. 평수도 크지 않은 평수지만 7억 초반에서 비싸게는 9억. 7억 초반에서 9억 물건들은 좀 어때요? 저희 물건하고 비슷한 수준의 물건들이 7억 중후반 네. 정도에 이제 나와 있고 매물들이 네. 있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이쪽이 송파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갖고선 들어오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들어오시는데 갭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신대요. 그쵸. 갭 네. 얼마 들고 들어오나요, 여기는? 네, 거의 6억 6억 정도는 정도. 생각하고 들어오신다고 아, 합니다. 마천 상구역도 거의 한 6억 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와, 뭐 거의 뭐 이제 사업식 인가까지 다 왔으니까.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맞아요. 2주 다 했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3구역이 앞으로는 좀 속도에 박차를 그쵸.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단독 재개발이 아니고 통합으로 재개발할 때 그게 장점이에요. 맞아. 어떤 데가 막 선발주자로 막 달려가잖아요. 네네네. 다른 데서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질 못해요. 아, 우리도 빨리 하자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우리 오다 보니까 이미 다 이주해가지고 펜스고 뭐고지 막 다 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 이 상구역에 계신 분들이 어떠겠어요? 야, 우리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못 갔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속도 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금방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물건 조사 좀 잘 해오셨는데 오늘 물건 실거래도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물건이에요. 2005년 물건
물건이고요. 공시지가가 3억대 있는 물건들이 보통 한 7억 후반에서 8억대 정도 네, 거래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호준쌤이 조사해왔던 것처럼 네네. 3억 초반대 있는 물건들이 7억 중후반대, 8억까지는 지금 못 넘어가네요. 네, 못 넘어갑니다. 우리 물건도 공시지가가 3억 2,300이거든요. 그래도 7억 후반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나와 있는 매물들은 또 호가가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8억까지는 좀 넘기 힘들고 네, 맞습니다. 7억 한 8천 정도 이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네. 어때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7억 8천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최초 감정가가 6억 4,300이었잖아요. 벌써 1억 4천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거래에서 6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공매를 아시는 분들은 1억 4천 아끼고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6억 4,300에 들어가면 전세 얼마 맞춰줄까요? 전세가가 그렇게 또 높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딱 1억 2천에서 5천 사이로다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1억 5천 맞춘다라고 하면 현금은 4억 9천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다. 근데 우리가 좀 기회를 봐서 조금만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차익은 더 커지는 거죠. 내 돈 한 4억 후반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년 후에 이 송파구에 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얼마쯤 할까요? 20억이요. 많이 양보해서 20억일 것 같아요. 네. 근처에 아파트 가격을 우리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억 찍고 올라가고 있고 나와 있는 매물이 20억 아래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송파 파크 센트럴은요. 얘도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매물 나와 있는 게 20억부터예요. 이게 7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네. 한 10년 이상 더 신축인 아파트가 여기 들어선다라고 하면 많이 양보해도 20억인 거죠.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 4억 후반대 투자해서 20억이 넘는 송파구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세 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가세요 이제. 수고하십시오. 자, 오늘 물건 확실히 내 투자금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우리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꼭 아파트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오르죠.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중간에 매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나는 2년 후에 한 2억만 벌어도 3억만 벌어도 그 돈 모아가지고 다른 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재개발 물건을 보셔도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물건이긴 한데 오늘 물건 주의해야 될 게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 첫 번째는 오늘 물건이 공매 물건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 명령 제도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점유자랑 나랑 협상이 안 된다. 인도 명령 신청하면 되는데 공매는 없어요. 맞아요. 없다 보니까 명도 소송으로 가야 돼요. 명도 소송이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법무사가 해주면 되니까. 네. 문제는 시간인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입찰 전에 소유자라 할지라도 좀 만나봐서 스탠스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 나중에 협상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공매라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거의 뭐 명도 소송까지 간 회원님이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협상으로 끝나요. 네. 근데 그 협상은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초반에 미리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명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 있죠. 네. 그만큼은 우리가 안전마진 확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좀 저렴하게 들어가야 네, 되네요. 경매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 물건이가 너무 좋은데 하고 경매처럼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승자이긴 해요. 네. 추후에는. 그래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가 규제 지역입니다. 아.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좀 있어요. 이번에 97 대출 규제 이후로 기존의 무주택자 50% 나왔었거든요. 이제 40%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대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장점이 있죠. 그쵸. 70%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더 적은 금액으로도 규제 지역에 있는 재개발 물건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가 기회네요. 생애 최초는 규제 지역 안에 있는 물건 할 때가 기회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2년 이내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매매 사업자로 절대 매도 못합니다. 세금 처리 안 됩니다.
됩니다. 77% 그냥 그대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2년 보유는 생각하고 이 투자가 나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요. 오늘 물건은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이었죠. 네.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송파구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죠. 물론 송파구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끝자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도 다른 입지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본 물건은요. 20년이 더 된 1층에 빚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구축 빌라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지금 현 상태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입자 권리를 미리 선점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 가치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재개발도 이제 잡기 힘들 것 같아요. 물건이 없어요. 재개발 물건 경매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하지만 알아야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트렌드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어떨 때는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혼자 하기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전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재개발 물건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회원님들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이요? 평생이죠. 어. 평생 멘토링, 평생 재수강, 평생 낙찰반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